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엄마는 말만 하면 잔소리야. 할아버지랑은 대화가 안 돼. 시어머니 말씀은 항상 부담스러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여질까요? 사랑한다고 해서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이 참으로 속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자식에게 건강 걱정해서 한마디 했더니 엄마는 너무 간섭해요라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며느리에게 육아 조언을 해줬더니 그 뒤로는 손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위로해준다고 한 말이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동네 이웃과 인사를 나눴는데 어색한 미소만 짓고 빨리 자리를 뜹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말하기가 두려워집니다. 내가 뭘 잘못 말한 건가? 내가 나이 들어서 꼰대가 된 건가?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씩 뒷걸음질 치는 기분이 듭니다. 애를 써도 자꾸 어긋나니 이제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았나 싶어 마음이 자꾸만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대인데도 주변에 늘 사람들이 모여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이웃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찾아갑니다. 이분들은 대체 어떤 말의 비밀을 알고 계신 걸까요? 오늘은 제가 지난 몇 년간 만난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비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이 사람의 마음에 다리를 놓고 어떤 말이 그 다리를 무너뜨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칭찬보다 훨씬 강하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말 5가지와 우리가 친절이라 믿고 쓰면서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말 3가지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먼저 사과하는 용기가 관계를 살립니다. 김영숙 씨는 며칠 전 손녀에게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고 말했다가 손녀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걸 봤답니다. 좋은 교육을 해주려는 마음이었는데 손녀 입장에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말로 들린 거죠. 예전 같으면 할머니가 살아본 게 있어서 하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나 라고 섭섭해했을 겁니다. 혹은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요즘 애들은 참 예민하다며 혀를 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씨는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야, 할머니 말이 너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구나. 미안해.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었는데. 그 순간 손녀의 딱딱했던 표정이 금세 밝아졌고 오히려 손녀가 먼저 할머니, 저도 서운하게 받아들여서 죄송해요라고 말했답니다. 그 뒤로는 손녀가 오히려 할머니께 먼저 안부를 묻고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평생 관계를 살아오며 우리는 사과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특히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을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여기기도 했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그것을 먼저 말해주는 순간 상대는 공격받는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에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큰 신뢰와 호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먼저 헤아려주는 사과는 수백 번의 설명보다 훨씬 더 깊이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내 고집이 정답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집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내 선의가 상대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았을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혹시라도 생겼을 마음의 생채기를 먼저 어루만져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이분은 정말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라는 깊은 감동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지혜입니다.
72세 박정수 씨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미쳤나?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무슨 짓이냐? 라고 화를 냈답니다. 하지만 며칠 생각해보니 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박정수 씨는 아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성급하게 화를 냈구나.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자 아들이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자신만의 꿈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놨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창업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고, 지금은 아들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팽팽하던 부자 간의 갈등이 금세 부드러워졌고,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경험담을 적극적으로 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평생 관계를 살아오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는 긍정적 수용이라는 강력한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의견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굽히는 게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칭찬을 100번 늘어놓는 것보다 상대의 의견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라고 한번 받아주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존중의 신호가 됩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내가 쌓아온 경험이 너무나 소중해서 남의 의견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만큼 살아보니 이게 맞더라는 확신이 대화의 벽을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나이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여유는 바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연함입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가 상대방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철학자 장자는 자기 마음을 비워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힘들었겠다는 공감의 마법입니다. 68세 이순옥 씨는 이웃 사촌이 남편 병간호로 지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순옥아, 우리 영감이 치매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는 계속 잠자고 정말 미치겠어. 보통이라면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으니 다행이지. 옆집 영감은 벌써 돌아가셨잖아라고 했을 겁니다. 혹은 병원에 가서 약 처방받고 요양원도 알아보라며 해결책을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옥 씨는 조언을 하려다가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종일 신경 써야 하니 몸도 마음도 지쳤겠다. 이웃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더니 그래, 정말 힘들었어. 이해해주니까 살 것 같다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수만 가지 위로보다 수백 번의 칭찬보다 이 한마디가 이웃의 다친 마음을 완전히 열어젖힌 것이죠. 우리는 흔히 칭찬이 관계의 정답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감정적 연결은 평가가 아니라 이해에서 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강조한 공감적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함께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방어 기제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칭찬은 결국 잘했다는 일종의 평가이지만 힘들었겠다는 말은 평가가 아니라 상대의 고통 속에 내가 함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겨내야 할 숙제였던 일들이 이제는 오롯이 견뎌내야 할 삶의 무게가 되었지요. 이럴 때 누군가 나에게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 왠지 모르게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었겠다는 말은 내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다는 허락처럼 들립니다.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지도 억지로 기분을 북돋우려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겪은 시간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지만 서로의 고통을 알아볼 때 비로소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감정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최현자 씨는 딸이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털어놓았을 때의 일입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육아에 자꾸 간섭하셔서 정말 힘들어요.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해라. 좋은 뜻에서 하시는 거 아니겠니라고 했을 겁니다. 혹은 야, 그 사람들 원래 그래. 내가 더 잘하면 되지라며 기운을 북돋아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네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감정이야. 딸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크게 내쉬며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었지만 딸의 마음속 응어리는 그 순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살아오며 긍정적인 말이 무조건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타당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상대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인정해주는 과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좋게 생각해라는 말은 얼핏 긍정적이지만 사실 상대가 느끼는 슬픔이나 노여움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그 상황이면 당연히 속상하지라는 말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누구나 자기 검열이 심해집니다. 내가 나이 먹고 속 좁게 구는 건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유난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이럴 때 누군가 건네는 누구라도 그랬을 것 이라는 말은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정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이 서운함과 이 아픔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들의 감정에 정상이라는 도장을 꾹 찍어주는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5번째, 전달의 책임을 지는 성숙함입니다. 76세 한기철 씨는 며느리에게 요즘 음식이 좀 짜다고 말했다가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는 걸 봤답니다.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요리 실력을 비판받는다고 느낀 거죠. 보통이라면 나이 먹은 사람이 건강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요즘 사람들은 참 예민하다며 혀를 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기철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아버지 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구나. 내 요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건강 때문에 걱정된다는 뜻이었는데 미안하다. 며느리는 아버님이 그런 뜻이셨군요. 저도 오해했네요. 앞으로 건강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며 오히려 고마워했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굳어있던 얼굴이 단숨에 풀렸고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건강에 좋은 요리법을 묻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살아오며 내 진심만 알아주면 오해가 풀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명성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은 투명해서 남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대는 내 의도가 아니라 내 말투와 표정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의 행동 원인을 분석할 때 그 사람의 진심보다는 눈앞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따뜻했더라도 상대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건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대신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책임을 지는 태도는 수천 마디의 변명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내 진심을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정말 너 잘되라고 한 소리인데 왜 몰라주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 마음의 내용물만큼이나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인 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고 불편해 보이면 즉시 자신의 전달 방식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의도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귀하게 여겨주는 그 태도가
결국 닫혔던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핵심은 화자의 인격 즉 에토스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이토록 사소한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요. 칭찬을 100번 쌓는 것보다 상대의 고통에 발을 맞추고 내 서툰 표현을 먼저 사과하는 그 용기가 결국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때때로 너무 가깝고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정말 상대를 위한다는 착각에 빠져 보다 무서운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나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고 관계를 서서히 죽여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앞서 본 내용보다 여러분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찌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믿었던 그 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고 있었는지 이제는 우리가 외면해왔던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마주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말은 별거 아니네라는 무시입니다. 전금순 씨는 65세 여성입니다. 남편이 동네 바둑대회에서 3등을 했다고 기뻐하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기 몇 명이나 나왔길래? 별거 아닌데 그렇게 좋아할 일이야? 남편은 그 순간 환한 미소가 싹 사라지고 상패를 조용히 서랍에 넣어버렸답니다. 평생 일만 하던 남편이 은퇴 후 처음으로 취미생활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아이처럼 상기된 얼굴로 상패를 펼쳐 보이며 전금순 씨의 반응을 기다렸죠. 그 상패는 남편에게 있어 단순한 트로피 하나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자신으로 인정받은 생애 첫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전금순 씨는 나름대로 겸손을 가르치려 했거나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려 한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남편이 보낸 수개월의 노력을 단숨에 짓밟아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을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취 무효화 또는 단순히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기쁨, 성취감 혹은 노력을 없는 것처럼 부정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대화법이지요.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나 오랜 친구 관계에서 비난이나 화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무관심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네라는 짧은 말은 상대에게 너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는 내 관심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무서운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거나 가르치려는 사람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꿈이나 성과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곁을 가장 먼저 떠나게 됩니다.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작은 성취 하나라도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소소한 취미 생활이나 작은 봉사활동 혹은 화단의 꽃 한 송이 피워낸 일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나도 아직 살아있고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웃이 기쁜 일을 말할 때 허투루 듣지 않고 어머나 정말 애쓰셨네요. 참 귀한 일을 해내셨네요 라며 그 마음의 가치를 온전히 대접해주는 것. 상대가 정성껏 세운 모래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시니어 대화에서 가장 품격 있고 세련된 배려입니다. 철학자 가스톤 바슐라르는 칭찬은 존재를 밝히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켜진 작은 등불을 발로 밟아 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말은 남들도 다 그래입니다. 71세 송미경 씨는 친구가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한다고 서운해하자 이렇게 답했답니다. 이 나이 되면 다들 그래. 나도 마찬가지고 옆집 할머니도 같은 소리 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서러움이 길가에 흔하게 널린 잡초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어 아무 말도 나누고 싶지 않아진 것이죠. 친구는 얼마 전부터 자식들과의 연락이 뜸해져서 마음이 적적하고 우울한 마음이 커져 송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힘들다고 할 때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는 선한 의도로
남들도 다 그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교를 통한 압박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내 아픔이 보편적인 것이니 너무 유난 떨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압박으로 들리는 것이죠.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를 공감 차단형 대화 또는 공감을 가로막는 대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정의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아픔이 특별하게 다뤄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일반론으로 묻어버리면 깊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는 자신의 고통이 특별하게 다뤄지고 온전히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통계 수치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상대는 깊은 소외감과 함께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니까 참아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죠. 칭찬을 100번 들어도 내 아픔을 흔한 일로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다시는 진심을 털어놓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 서러운 순간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진단이나 통계적인 비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온전하고 따뜻한 귀 기울임입니다. 주변에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비결은 결코 다들 그래라는 차가운 말로 상대의 입을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얼마나 서운했겠어.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연락도 뜸하니 마음이 허전하겠다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너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몸이 성할 날이 없었으니 더 고생이네. 라며 그 사람만의 고통을 특별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내 아픔이 남들과 똑같은 흔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위로받아야 할 나만의 역사로 대접받을 때 사람은 비로소 다시 살아갈 힘과 위안을 얻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은 상대를 그것이 아닌 너로 대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를 아픈 환자나 노인이라는 집단으로 묶지 않고 오직 당신이라는 한 사람으로 마주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위험한 말은 내 고생담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71세의 조봉출 씨는 동생이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는 병원비도 없어서 아파도 꾹 참고 일했거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지. 동생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아픔에 대해 말하지 않았답니다. 조봉출 씨는 동생을 위로한답시고 자신의 더 처절했던 고통과 극복 사례를 꺼내놓았지만 동생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결국 대화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봉출 씨는 내 경험을 빌려 동생에게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니 힘내라 는 뜻을 전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생이 주인공이어야 할 자리를 자신이 빼앗아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의 크기로 덮어버리는 행위를 심리학에서는 공감 가로채기 또는 대화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말하는 사람은 나도 겪어봐서 그 기분 안다며 동질감을 표현한다고 착각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아픔은 내 아픔보다 작으니 입 다물어라 는 무시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며 큰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 이야기를 하려는데 상대가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리면 우리 뇌는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와 유사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환갑을 넘기고 고희를 지낸 우리 세대는 참으로 모진 풍파와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온 분들입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눈물 젖은 고생담이 꽉 차 있죠. 그러다 보니 남의 힘든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겪은 것에 비하면 그건 고생도 아니다 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누가 더 처절하게 힘들었는가를 겨루는 시합이 아닙니다. 상대가 충분히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도록 묵묵히 무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태풍을 겪었어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웃의 작은 생채기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정말 바위처럼 무겁겠구나 라며
자신의 경험을 비교의 잣대가 아닌 오직 깊은 이해의 도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는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받았다는 영혼이 충만함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귀가 2개 있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을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오신 당신께 이제는 조용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면서도 끝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던 당신의 그 귀한 진심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에게 돌려주라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부모님과 가족들의 기대를 채우느라 당신의 마음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죠. 누군가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으면 밤을 설치며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그 수많은 밤들, 그 고독한 시간들을 당신은 오롯이 혼자서 견뎌내셨습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실수하고 오해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고 잘 지내고 싶었던 당신의 진심이 조금 서툴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그 서툰 진심마저도 당신이 이 거친 세월을 살아내며 가슴속에 품어온 가장 따뜻한 불꽃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해 주십시오. 60이 넘고 70이 되어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깊은 주름은 그냥 늙은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인내를 견디고 수만 번의 눈물을 삼키며 타인을 품어온 당신만의 사랑과 인내의 훈장입니다. 이만큼 살아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숭고했고 당신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눈치에 당신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내어주지 마세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자책의 채찍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동안 참아온 당신의 여린 마음을 당신이 먼저 안아주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건넸던 정말 힘들었겠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라는 그 따뜻한 위로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당신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더 잘해낼 것이고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화려한 기술이 없어도 당신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깊고 은은한 세월의 향기가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말을 기억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 미안해. 내 생각도 일리가 있어.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기분 들 수 있어. 당연해. 이런 말 한마디가 당신 주변의 모든 관계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과 깊은 지혜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젖은 눈동자가 이제는 슬픔이 아닌 스스로를 향한 기특함과 안도의 빛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우리 자신에게 먼저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여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